자, 다음은 속도, 가속도와 미분입니다. 자, 앞에서 배운 거랑 마찬가지로 자, 배운 거랑 비슷한데 자, 첫 번째 어떤 점이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선상 가로로 움직이거나 세로로 움직이거나 뭐 물풍선 같은 거 퐁 쏘아서 떨어뜨리는 건 이제 세로로 운동이겠죠. 그죠? 어쨌든 가로 또는 세로로 직선 운동을 할 때 자, 위치가 주어져 있으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된다. 이거죠, 그죠? 가속도가 된다.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를 우리가 xt, 뭐 시간에 따른 t의 위치라고 쓴다면 vt, 속도는 x-t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가속도는 v-t가 되면서 x로 따지면 이계도함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xt 어떤 점의 시간에서의 위치가 사인의 2분의 t 마이너스 4분의 t 이렇게 돼 있다고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속도가 처음으로 0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을 구하세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자, 이건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자, 속도가 처음으로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속도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속도를 이거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따라서 vt 미분하면 자, 요 녀석 1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세모, 사인 세모 미분하면 코사인 세모죠, 그렇죠? 코사인 2분의 t가 되고 여기 2분의 1을 나눠주면 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다음 빼기 4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속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이죠, 그죠? 얘가 0이 되는 순간. 아, 이거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적분하고 헷갈렸어요. 자, 2분의 1을 앞에 붙여주고 2분의 1 코사인 2분의 t 빼기 4분의 1 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따라서 요거 넘기고 나눠주면 코사인 2분의 t가 2분의 1 나와야 되고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첫 번째 순간은 3분의 파이일 때겠죠, 그죠? 따라서 2분의 t가 3분의 파이니까 따라서 t는 3분의 2파이. 그래서 3분의 2파이일 때 0이 되는 순간입니다. 속도가 처음으로 0이 된다. 자, 그럼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합시다. 그럼 AT는 요 녀석을 미분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똑같이 2분의 1은 나오면서 앞으로 계산해서 4분의 1이 되고 그다음에 코사인이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사인 2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때 가속도를 계산하면 A의 3분의 2파이를 계산하게 되면 사인 들어가면 3분의 파이죠, 그죠?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 얘가 답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냥 속도가 처음으로 0이 되는 순간,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구해줬고 그다음 그때 가속도,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해서 숫자를 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점이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좌표 평면 위에서, XY 좌표 평면 위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운동할 때는 요 녀석의 위치를 X 값도 얘기해주고 Y 값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도 변하고 Y도 변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X, Y를 하나로 엮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가로로 움직이는 걸 X라고 잡았으면 세로로 움직이는 걸 Y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직선 운동이 아니라 좌표 평면에서 운동을 할 때는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은 우리가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어차피 운동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시간에 따른 매개 변수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좌표 평면이니까 위치를 x, y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위치 자체가 x도 시간에 따라 변하고 y가 또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x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건 ft, gt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x좌표, y좌표가 ft, gt로 결정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시간에 따른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속도는 당연히 이걸 미분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x축으로의 속도를 vx, 편의상 vx라고 쓰고 y축의 속도를 vy라고 쓴다면 자, 얘는 x축으로의 위치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f-t 그 다음에 g-t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가속도. 그럼 x축 방향으로의 가속도, 뭐 이걸 ax, y축 방향으로의 가속도, 그다음 ay라고 쓴다면 얘는 이거 두 번 미분해서 f2-t, 그다음에 g2-t 이렇게 쓰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 직선 운동이 가로 또는 세로만 다루는 운동이라면 얘는 가로로도 움직이고 세로로도 움직이니까 그 두 가지를 둘 다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좀 어려워 보이지만 뭐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시간에 따라서 x, y 좌표가 자, 2 코사인 3t, 2 코사인 3t, 그 다음에 2 사인 3t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요. 자, 예를 들어 t가 0이라고 생각해 보죠. t가 0이면 코사인 0은 1이죠, 그죠? 그래서 2, 그러니까 t가 0이면 2, 그 다음에 여기 0 들어가면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t가 0이면 2,0이 찍히고 예를 들어서 t가 파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t가 파이라면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t가 파이라면 코사인 사인 3파이죠, 그죠? 사인 3파이는 또 0. 그래서 파이일 때는 t가 파이일 때 파이 초에서는 또 다시 마이너스 2,0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점이 하나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걸 시간에 따라서 x좌표, y좌표를 따로따로 표현해 줬다 이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이게 만들어지는 도형이 뭔가요?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자, 물론 해보면 얘는 원이라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x좌표도 변하고 y좌표도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요 녀석의 가속도의 크기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니까 가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가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속도부터 구해보죠. 속도는 이걸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속도는 이거 미분 따로따로 미분하면 됩니다. 자, 요거 미분하면 자, 3, 그러니까 요거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그죠? 그럼 3이 빠져나오면서 6이 되고 6 사인의 3t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것도 미분하면 6 코사인의 3t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3이 빠져나오면 얘랑 곱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속도는 이렇게 나오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그죠?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코사인 3t가 되는 거고, 얘가 나오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사인의 3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속도예요. 자, 그럼 가속도로 나왔는데 얘는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맞죠? 그래서 자, 벡터를 배우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그냥 여기서는 이렇다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자,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속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서 우리는 절대값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속도가 이렇게 x, y 순서상으로 되어져 있으면 속도는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서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래서 루트의 f-t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g-t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속도의 크기, 속력이고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의 크기는 따로 뭐라고 부르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가속도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의 요 가속도 있죠, 그죠? 가속도에 해당하는 점 f2-t의 제곱 더하기 g2-t의 제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아니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 가속도의 크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자, 루트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으로 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 제곱하면 일단 18의 제곱이 묶여 나오고 코사인 제곱의 3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18의 제곱이 나오고 사인 제곱의 3t 이렇게 되죠,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두 개 더하면 1이죠. 그럼 따라서 18의 제곱만 나오는 거고 따라서 답은 18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점의 가속도의 크기는 뭐다? 18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할 때는 뭐 x값이든 y값이든 가로든 세로든 하나의 식으로 되어 있고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고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은 x, y를 둘 다 묘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x 쪽으로의 운동, y 쪽으로의 운동이 x, y라는 이런 이제 ft, gt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요걸 각각 미분한다 속도, 한 번 더 미분한다 가속도,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를 속력,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원점에서 이 전까지의 거리, 가속도의 크기도 원점에서 이 전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면 속도의 크기인 속력, 가속도의 크기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